안녕하세요. 리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여령 작가님의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세대 차이 그거 별거 아니야. 주판대 전자계산기고 전보대 휴대폰 메시지야. mp3 플레이어를 요구하면서 세대 차이를 들먹인 건 분명 적절치 못했다. 그렇다고 꼬리를 바로 내리는 것도 재미없었다. 천지는 엄마의 말을 유연하게 받았다. 그 차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지금 다분히 감정적이야. 딸이랑 말하면서까지 최신화 mp3가 내 딸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래야 돼? 괜히 세대 차이 얘기로 힘 빼지 마.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대물림되는 현상이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말하니까 그렇지. 아우 네 꼴이야. 요즘 애들은 다 있다. 나만 없다. 그러니 나도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분히 감정적인 생떼야. 생일이잖아. 천지의 목이 뜨거워졌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그랬고 생일과 동반한 많은 기억들이 그랬다. 천지는 떼쓰기를 멈췄다. 정말 유쾌하게 떼를 써보고 싶었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정도면 됐다. 아유 기집애. 무슨 생일 선물을 몇 달이나 앞당겨 사달래. 사줄게. 근데 이달은 넘기고 사자. 전셋돈 올려줘야 되잖아. 엄마는 제풀에 꺾여 조용히 밥을 먹는 천지를 슬쩍 보았다. mp3 플레이어보다 더 비싼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할 때도 저렇게 단서를 달고 기간을 정하진 않았다. 여유 있을 때 사달라며 어른스럽게 굴었고 언니 만지가 mp3 플레이어를 살 때도 자신은 필요 없다며 심드렁했다. 아이 시끄러. 그냥 사줘. 천지와 엄마 사이에서 밥을 먹던 만지가 툭 끼어들었다. 누가 안 사준대? 다음 주는 조금 힘들다고. 너 그거 지금 필요하냐? 내 거 써 그럼. 아니야 됐어. 언니 거 써. 피곤한 여자들이야 진짜. 나 학교 가. 만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일찍 나가네? 엄마가 물었다. 주번이야. 엄마랑 같이 나가자. 오늘 본사 교육이 있어. 엄마도 남은 밥을 서둘러 먹고 일어났다. 어이 작은 딸, 너무 서운해하지 마. 계획이 없던 지출이라 그래. 꼭 사줄게. 어쨌든 학원 안 가는 날이니까 저녁 설거지 해놓고. 언니는 오늘 늦잖아. 만지가 먼저 현관을 나갔다. 아참 천지야. 네가 짠 것 중에 가습기 덮을 만한 거 없니? 누가 좀 필요하다네? 엄마 나 먼저 가. 같이 가자니까. 쟤는 왜 저러니 정말. 천지야 엄마 간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걸음소리가 집 안까지 들렸다. 이달 말까지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요즘은 보증금을 올려받는 날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정하는지 집주인은 특별히 받아온 날이라며 날짜를 지켜주길 바랬다. 하지만 말만 거창할 뿐 제때 돈을 받기 위한 수작이라는 것쯤은 엄마도 알고 있다. 엎친 데 접친 격으로 아직 오른 보증금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천지는 3개월이나 뒤에 있을 생일 선물까지 미리 앞당겨 사달라고 한다. 이놈의 집주인은 사정 좀 봐주면 안 되나? 누가 안 올려준대? 에이, 까짓 거 사주자. 보증금에 mp3 하나 더 산다고 굶어 죽게 하겠어? 그게 마지막이었다. 천지는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마는 남편을 보낸 지 9년 만에 어린 딸까지 보내고 만 것이다. 아직 그 작은 부탁도 들어주지 못했는데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집을 비우라고 했다. 만지는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온순하고 착실했던 동생이 왜? 단순하게 mp3 플레이어 때문이었을까? 엄마는 거드름을 한껏 피운 뒤 결국에는 사주는 스타일이다. 천지도 모를 리 없다. 집안 사정에 관계없이 무턱대고 때를 쓰는 아이도 아니었다. 석연찮다. 무엇이 천지로 하여금 그토록 쓸쓸하고 아픈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 언니, 연합고사 끝나면 내가 책상 리폼해줄게. 지금 해줘. 갑자기 책상 분위기가 바뀌면 안 돼. 집중해야지. 동생은 리폼이 안 되나? 천지는 만지의 연합고사 뒤의 일까지 계획해두었다.
그래놓고 죽었다. 붉은 털실로 짠 긴 줄에 목을 메고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만 국어 선생님은 무심결에 만지를 부리려다 뒷말을 삼켜버렸다. 다행히 만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미동도 없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었지만 칠판을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시선이다.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데 1학년 3반 교실에 놓인 천지의 국화꽃 바구니처럼 자꾸 눈에 들어왔다. 피할수록 더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그런 느낌. 그런 만지에게서 천지가 보였다. 국어 선생님은 천지의 담임선생님이었고 교사로 발령받은 첫 학교에서 너무 어린 제자를 떠나보낸 것이다. 선입견이란 얼마나 무서운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악의적인 선입견이라면 더욱 그렇다. 흔히 쓰이는 선입견 조장 방법을 알아보자. 1. 칭찬을 베이스로 깔고 모함을 포인트로 주기. 사람들은 베이스보다 포인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시. 쟤 공부 잘하잖아. 근데 알고 보면 되게 멍청하다. 베이스 잘하다. 포인트 멍청. 2. 과거의 단점으로 현재의 장점 흠집내기. 실수로 만든 파자마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예시. 초등학교 때는 박음질이랑 시침질도 구분 못했어. 선입견의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문. 1. 부정적 효과. 선생님은 천지가 작성한 국어 수행평가 설문조사가 생각났다. 아이들이 재밌게 공감을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발표까지 시켰다. 예상대로 반응이 좋았고 천지도 무리 없이 발표를 마쳤다. 하지만 발표를 시키지 말아야 했다. 아이들이 천지의 발표에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발표 내용보다는 내용 속에 존재하는 두 아이의 관계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주먹을 꼭 쥐었다. 좀처럼 집중이 되질 않았다. 가끔 당대에 쓰이지 않았던 말을 예문에 섞어놓고 고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랑복이라는 말이 자꾸 쓰였던 시대는 수업을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종이 울려버렸다. 집중하지 못한 탓이다. 반장은 다음 시간에 나한테 조랑복 하고 외쳐요. 까먹을라. 아이들이 크게 웃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교실을 나왔다. 숨막히는 진공관에서의 탈출이었다. 선생님, 급속하게 확장된 진공관. 선생님은 뒤를 돌아보았다. 만지였다. 선생님 반에 있는 꽃 지금 가서 치울게요. 이제 치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내가 가져갈래? 제가 치울게요. 그래. 선생님은 창문 앞에 서서 크게 신호흡을 하였다. 학교가 숨막히게 갑갑했다. 1학년 3반. 이제 막 급식을 시작해 시끌벅적했던 교실이 만지의 등장으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헛헛한 잡담이 시작됐다. 아이들도 만지도 모두 의식이 되는 낮은 소리들. 아, 치킨 나왔다. 야, 빨리 떠. 또 된장국이네. 교실을 떠다니는 덧없는 이야기들. 그 속에 이방인처럼 만지가 있었다. 만지는 교실 뒤 재단처럼 국화꽃 바구니가 올려진 책상 앞에 섰다. 외따로 있는 책상이 쓸쓸해 보였다.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지만 왠지 억울하고 서운했다. 모셔둔 거야, 치워둔 거야. 언니, 화연이었다. 학교 앞 분식점에서 천지와 함께 돈가스를 사준 적이 있다. 천지와 너무 안 어울려 오히려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아이다. 천지는 키가 컸고 화연은 키가 작았다. 천지는 갸름한 얼굴이었지만 화연은 동글동글한 얼굴이었다.
천지는 둘이 있을 때 말을 잘했고 화연은 사람이 많을 때 말을 잘했다. 어쨌든 자신과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동생과 후배가 귀엽고 대견스러웠다. 니들 되게 안 어울려. 정반대인 사람들끼리 만나야 더 친하댔어요. 화연이 돈가스를 입에 가득 넣고 말했다. 얼굴이 비슷한 상일 때 더 정이 가는 법이지. 자기하고 다른 스타일로 예쁜 사람을 보면 예쁜 거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정은 안 간다니까? 우린 안 그래요. 그치, 전지야? 선배님, 우리 만두 하나 더 먹어도 돼요? 돈 없어. 조금은 대책 없고 속이 훤히 보이는 화연이었다. 그런 화연이 지나치게 꼼꼼한 천지와 차라리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간다. 만지는 화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교실을 나왔다. 가슴에 안긴 국화꽃이 아직도 싱싱했다. 냄새 한번 더럽게 진하네. 말도 없이 어딜 갔나 했다. 급식 대신 받아놨어. 미라는 만지가 책상 옆에 내려놓은 국화꽃 바구니를 슬쩍 보았다. 치워야지. 애들 찜찜할 거 아니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사실이잖아. 야, 밥 좀 봐라. 엄청 떠왔네. 만지는 밥을 국에 말았다. 8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 밤중에 도로공사하는 굴삭기 옆을 지나는데 그게 갑자기 휙 도는 바람에 로봇팔처럼 생겨서 땅을 파는 부분 있지? 거기에 맞고 내진탕으로 돌아가셨대. 뜬금없는 만지의 말에 미라는 당황했다. 너 많이 놀랬겠다. 직접 봤으면 놀랐겠지. 근데 사고 이야기는 나중에 들었어. 병원에서도 나는 그냥 아빠 사진이 놓인 식당 갔다 한 것도 같고 밥도 잘 먹었지 아마. 정말 아무 느낌 없었어? 하도 어려서 뭘 알겠냐? 근데 천지는 엄청 울었어. 그건 기억나. 조그만 게 뭘 알고 그랬는지 몰라.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 모습이 더 생생하다는 거야. 음식 나르면서 웃던 아줌마 모습까지 생각난다니까. 별일이야. 만지는 국에만 밥만 계속 떠먹었다. 반찬 남기면 벌점 받아 너. 맛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잔뜩 받아왔어? 또 치킨 좋아하잖아. 동생 꽃바구니 옆에 두고 치킨 먹고 싶겠냐? 내가 알았냐 뭐. 옛날에 병원에서도 잘 먹었다며. 얼른 먹어. 언니 같은 동생 사라지니까 할머니 같은 친구가 난리네. 만지는 김치 한 조각 남기지 않고 모두 먹어치웠다. 그리고 6교시에는 보건실에 누워있었다. 심하게 체하고 만 것이다. 이천지입니다. 인사가 싱거웠는지 선생님은 다시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를 소개하는 일이 싫습니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있다 해도 자랑처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학교로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학보다 더 싫은 건 역시 자기소개였습니다. 11살 이천지입니다. 야, 우리도 11살이야.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사한 소개를 원했던 것일까요? 화연이는 내게 처음 말을 건 아이입니다. 전학 온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겠죠. 싫지 않았습니다. 친절했고 살거웠으니까요. 그런데 화연이와 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내가 거의 술래였지 싶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지면 진 사람이, 이기면 이긴 사람이 술래라며 화연이가 게임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이들마저 그 방식에 동참했습니다. 손끝에 화연이의 등뼈가 느껴질 만큼 천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 쳤는데 넌 왜 술래 안 해? 안 맞았다니까? 그치 얘들아. 맞아, 화연이 안 맞았어. 이제 막 전학 온 아이에게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운다고 봐주는 일 같은 건 아이들 세계에는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참견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친구를 울리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얘가 술래인데 안 한다고 울잖아요. 천진한 얼굴로 벌이는 영악한 행동. 왜 술래인데? 얘가 가위가위보해서 졌거든요. 왜 술래인데? 아무도 못 잡았거든요. 왜 술래인데? 우리가 쳐서 다 살렸거든요. 아이들은 항상 우리였고 나는 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얘 사이에는 화연이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그냥 맞았다고 하고 술래할게. 천지 너랑 안 놀아. 아이들은 내가 술래를 하면 화연이와 함께 놀면서 화연이가 술래를 하면 나와 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자꾸 나만 술래시켜. 안 한다고 해.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엄마. 그래도 자꾸 시켜. 그럼 걔들이랑 놀지 마. 그럼 나는 누구랑 놀아, 언니? 그날부터입니다. 친구에 대해 더 이상 엄마와 언니에게 상의하지 않게 되던 때가. 5학년 때는 화연이와 반이 갈라져 새 친구를 만났습니다. 새 친구는 딱 2주일 동안만 온전하게 내 친구였습니다. 화연이가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로 와서 놀았고 내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연필 7자리를 가져와 굳이 내 앞에서 자신은 4개, 친구는 3개 그렇게 나눠 가지는 시기였지요. 왜 나는 안 줘? 미안, 내 건 준비 못했네. 처음부터 4개 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앞에서는 그렇게 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 물건 내 마음대로 한다는 화연이의 말에 조목조목 따질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척 했었어야 했는데 왜 안 주냐고 했던 내가 지금도 싫습니다. 천지는 좀 빈티나지 않아?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아, 쟤네 아빠 없어? 천지가 어렸을 때 죽었대. 자살했다더라. 죽었다는 사실에 거짓을 섞어 진짜처럼 꾸며낸 이야기. 나에 관한 황당한 이야기의 시작은 늘 하연이가 있었습니다. 너하고 절규야. 아, 미안.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천지야 미안해. 발빠른 화연이의 사과. 화연이의 말이 거짓으로 밝혀져도 상처는 내가 받았습니다. 거짓 소문은 살을 보태가면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정된 진실은 더디게 퍼지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아빠가 자살했다고 믿는 아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옛날에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리고 다시 옛날에 그렇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겠지. 화연이와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화연이 입에서 나오는 새까만 이야기들을 내가 막을 수 있을 만큼만. 화연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는데 싫다는 이유로 그냥 멀어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했습니다. 잔인할지라도 그래야 했습니다. 화연은 중학교에서도 여전했지만 아이들 반응은 초등학교 때와는 조금 달랐다. 호기심 있게 듣기는 해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기에 천지가 화연에게 쩔쩔매지도 않았고 멍청하게 굴지도 않았다. 여전한 화연의 유치한 선물놀이에는 좀 조용히 주지 그래? 그렇게 떠들면서 주면 받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매사 꼼꼼하게 따지는 천지보다 다소 실은 없어도 마음은 편한 화연에게 더 후했다. 더욱이 화연이 만들어낸 가십거리는 따분한 학교 생활을 덜 지루하게 하는 요긴한 역할도 했으니까. 천지야 그만해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가? 그런 건가? 천지는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다. 2학기 초에 있었던 국어 수행평가 발표는 좋은 기회였다. 조잡한 말이 뭉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예비살인자는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대상이 명확한 글이었고 자살을 암시한 글이었으며 경고였다. 발표를 듣는 화연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들이 흘깃흘깃 보고 있으니 땀을 닦아낼 수도 없었다. 화연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천지를 찾았다. 발표 재밌더라? 고마워. 제법이네. 화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나치게 바른 천지가 숨막혔다. 지겨웠다. 관상용이자 화풀이용 친구 관계도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충돌에 익숙하지 않아 그냥 참아버리는 아이. 이런 아이 하나쯤 왕따로 만드는 건 식은죽 먹기였다. 반 아이들이 이미 괴롭히고 있는 왕따는 재미없었다. 새로 만들어야 했다. 티나지 않게 교묘하게 그리고 싹 빠지기. 그게 더 흥미로웠다. 그런데 천지는 늘 왕따에서 살아남았다. 성공 직전까지 갔다가도 번번이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한 계획,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반사적 불이익이 서서히 화연에게 나타났다. 초조했다. 그래도 예비 살인자라는 말은 심했어. 확정된 살인자라고 할 걸 그랬나? 아, 모르겠다. 머리 아파. 나 화장실 간다. 천지가 죽었으니 이야기는 막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이제 막이 오른 느낌이었다. 그동안 화연은 교실에 놓인 국화꽃 때문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국화꽃이 사라진 책상은 오히려 천지를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게 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았다. 내가 너 직업이 없어서 끝냈냐? 요즘은 아예 사회가 알아서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어쩌고 취업할 곳이 없네 하면서 떠들어주니까 아주 지가 살판나서 묻어나가지고 자빠졌네. 너는 원래 일하기 싫어하는 놈 아니야. 옛날 그대로 나타나서 앞으로 믿어달라니. 어머나 미친 새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욕먹는 거야. 천지 엄마. 나 그동안 방송 많이 했다니까. 광만호 너 내 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죽여버릴 테니까. 엄마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살벌하게 받아? 학원에서 막 돌아온 만지는 서슬퍼런 엄마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그냥 그런 전화야. 왔으면 얼른 짐 싸. 내일 오전까지 짐 다 빼야 돼. 집은 또 언제 알아봤대? 어디야? 저 위 초원 아파트 알지? 나쁘지 않네. 옷 갈아입고 나올게. 나오지 말고 방 짐부터 싸. 기왕이면 다 버리고 가자. 우린 포장이사 그런 거 안 해? 만지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버릴 게 더 많은데 포장해서 가져갈 게 있나? 엄마는 화장대에 놓인 액자를 들었다. 활짝 웃는 새 모녀의 사진이다. 동영상 나오는 완전 최신형으로 사주려고 그랬어. 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사진 속 천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작년 천지의 생일날 천지가 사진관에서 찍자고 우겨서 찍은 사진이다. 이미지 사진이라고. 남들도 다 찍는다고 했다. 무뚝뚝한 만지도 천지의 생일이다 보니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섰더랬다. 성격대로 천지는 윗니가 보일 만큼 활짝 웃고 있었고 만지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표정으로 앞만 보고 있었다. 이를 악문 엄마의 입에서 삼켜도 끓어오르는 울음소리가 났다. 그때는 몰랐는데 셋이서 찍은 사진이 흐뭇해서 마냥 좋아만 했는데 이제 보니 활짝 웃은 천지의 눈동자가 지나치게 슬펐다. 저 웃는 얼굴에 물방울 하나 찍으면 영락없이 우는 얼굴이었다. 오히려 무뚝뚝한 만지의 얼굴이 훨씬 여유있고 편안해 보였다. 엄마, 괜찮아? 옷을 갈아입은 만지가 문 앞에 서서 물었다. 엄마는 액자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내며 대답했다. 자식을 잃고 흘리는 어미의 눈물은 뱃속 창자를 후비고 눈을 찌르며 나오는 눈물이다. 쉽게 위로할 수 없고 쉽게 위로받을 수도 없는 한 깊은 눈물이다. 만지는 엄마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엄마를 혼자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자리를 피해 주었다. 만지는 방을 둘러보았다. 천지가 죽은 지 곧 한 달째다. 같이 쓰던 책상, 컴퓨터, 선풍기, 바둑알이 자석으로 된 미니 바둑판까지. 두고 보자 하니 아프고 버리자 하니 더 아팠다. 책상 제일 아래 서랍은 주로 천지가 썼다. 대바늘, 고바늘, 스킬바늘, 붉은 털뭉치, 핑킹과이, 미니톱, 부러진 크레파스 등은 모두 천지가 모아둔 것이다. 만지는 미니톱을 들었다. 오밤중에 톱질하는 동생 옆에 두고 잘라니까 환장하겠네. 미니톱은 천지를 그대로 기억해냈다. 연합고사가 끝나면 책상을 리폼할 거라고 했던 동생. 어쩌면 그때도 이 미니톱을 썼을지도 몰랐다. 할 일도 많은 게 왜 그렇게 빨리 가. 만지는 서랍에 미니톱을 얼른 넣고 뒤를 휙 돌아보았다. 톱 위에 떨어진 눈물을 엄마가 보면 안 됐으니까. 다행히 엄마는 뒤에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받아온 스티커를 붙여 가구며 이것저것 꽤 버렸는데도 9평짜리 아파트의 불인 살림은 여전히 많아 보였다. 이 집을 두고 만지는 어쩐 자리에서도 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할 수 있는 사생활 금지 구역이라고 했고, 엄마는 옛날 버스터미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음산하고 꾀재재한 화장실과 과연 견줄 만한 집이라고 했다. 만지는 가습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이런 거는 밖에 둬야지. 청소부터 하고 내놔야지. 근데 베란다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냐? 잘 찾아봐. 숨은 변기가 있을지도 몰라. 하여간 말은 엄마와 만지는 베란다를 내다보았다. 방과 붙은 베란다 겸 보일러실이다. 보일러 배관 뒤 정체 모를 종이상자에는 곰팡이가 거무튀튀하게 피어있었다. 아우,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 가져와. 엄마는 빗자루와 긴 손잡이가 달린 쓰레받기를 들고 베란다로 들어갔다. 만지는 가습기를 내려놓고 쓰레기 봉투를 찾았다. 엄마야! 엄마가 베란다에서 튀어나와 널브러져 있는 세간들을 허들뛰기로 넘어 아파트 복도로 달려나갔다. 전기가 일주에 대략 3만 킬로미터를 간다는데 방금 엄마의 달리기 실력은 전기와 맞먹을 한 속도였다.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 놀라 엄마와 비슷한 속도로 달려나온 만지는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듯이 쓰레기 봉투를 불끈 쥐었다. 왜 그래? 뭐야? 상자 안에 새끼쥐가 득실득실해. 쓱 들추는데 아우, 이따만한 쥐가 확 튀어나오잖아. 난 몰라. 아, 징그러. 어떡하지? 만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엄마한테 슬그머니 내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옆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남자가 나왔다.